네, 이번에는 우리 정부 입장 통일외교부 최용윤 기자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최 기자, 법원 결정 어떤 뜻입니까?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은 그동안 최근에 한국과 일본 사이에 있었던 갈등들의 뿌리와도 같습니다. 네. WTO에 제소하기로 했던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나 한일 군사정보 보호 협정, 지소미아죠. 이런 문제들이 모두 여기서 파생된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의 결정 하나하나에 한국과 일본 정부가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이제 날짜가 지정됐습니다. 8월 네. 4일인데요. 이때까지 모든 해법을 마련해라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마감 시한이 나올 수 있다, 시간에 쫓길 수 있다 이런 걸 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서 들었지만 오늘 오전에 한일 외교장관이 통용화를 했고 징용 문제를 논의했다는데 그럼 강경화 외교부 장관 뭐라고 했습니까? 네, 강 장관은 우리 정부의 입장을 강조했다라고만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무슨 말을 했는지 물어보니 기존의 입장을 재차 전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기존 입장,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연초에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 말에 잘 정리가 돼 있는데요. 함께 보시죠. 네. 대법원 판결에 대해 정부가 관여할 수는 없다. 양국 간 협의를 통해서 해법 찾기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한다. 이렇게 당시에 말했습니다. 네. 그 해법, 근데 어렵잖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먼저 정부가 제시한 게 있습니다. 보시면 기금 조성안인데요. 이번 배상 판결로 배상 책임이 생긴 일본 기업하고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당시에 우리나라의 그 돈을 받은 기업들이 있는데요. 그 네. 기업들이 돈을 모아서 피해자들에게 돈을 지원하자. 네. 그런 안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 직접 발의까지 했던 문희상 안입니다. 네. 정부 안에 더해서 일본과 한국 국민들의 성금까지 모아서 같이 지원하자 이런 아이디어였고요. 네. 세 번째는 한국과 일본 정부들의 지원 아래에서 학자들과 변호사들이 모여서 공동 협의하는 협의체를 만들어서 해법을 찾아보자 이런 안이었습니다. 네. 우리 정부는 이런 안들에 대해서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다른 생각이 있으면 수정안을 갖고 와라. 이렇게 일본에 요구를 해왔는데요. 네. 일본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어떠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적은 없고요. 그래서 네. 논의가 별도로 진행된 것은 없습니다. 네. 뭐 앞으로 한일 관계 만만치 않은 이 파장이 예상되는 대목이네요. 네, 일본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반응을 해온다면 우리에게도 나름대로의 대응책은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WTO 제소죠. 그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WTO 제소가 있는데 어저께 정부가 그 제소하는 절차를 재개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가 그렇죠. 있습니다. 지소미아 문제가 또 있고요. 네. 지소미아 문제는 우리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일본 조치에 따라서 언제든지 다시 추진할 수 있는 안입니다. 이런 것들은 공통점이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죠. 네. 그래서 한국과 일본 관계가 악화되기 전에 외교적인 해법을 마련하는 게 절실해 보입니다. 네. 최용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